안녕하세요. 강화적 단식과 운동을 하고 있는 간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단을 하다가 정체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체기를 따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은 것보다 많이 움직여야, 즉 들어온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많아야 살을 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체기는 왜 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봅시다. 정체기라는 것은 체중이 안 빠지고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일단 정체기라는 것은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면서 살이 빠지고 그로 인해서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원래는 높았던 유지 칼로리가 살을 빼기 위해 적게 먹고 있던 그 지점까지 내려와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살을 더 빼기 위해선 칼로리량을 조금 더 줄이거나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죠. 아까 말했듯 들어온 칼로리보다 쓰는 칼로리가 많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안 그래도 적게 먹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음식량을 더 줄이거나 운동까지 해버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기 전에 진짜 정체기가 맞나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간단을 통해 체중 감량을 시작하면 초반 한두 달은 눈에 띄게 체중이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어떤 날은 체중이 오르기도 하고 그대로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다이어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체중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공복에 체중을 재보고 메모장이나 핸드폰에 기록해둔 다음에 일주일간의 변화 그리고 한 달간의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따지기보단 멀리서 체중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놓지 않으면 몸이 어떤 속도로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체중 변화는 개인별, 몸무게별로 추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0.5kg에서 1kg 사이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빨리 빠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1kg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간 여성분이라면 0.5kg 이하로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 일주일에 얼마나 빠지냐로 정체기나 아니냐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프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정체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정체기라는 것을 그래프의 추세를 보고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도 잘하고 있는데 체중이 1, 2주 동안 내려가지 않는 것이 포착되었다면 이제 정체기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럼 정체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죠.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것은 혹시 우리가 생각 없이 혹은 이건 칼로리가 얼마 안 나가니까 하고 칼로리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들은 없나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들어온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많아야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칼로리가 얼마 안 나간다고 무심코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은 음식들을 합쳐놓고 보니 100, 200칼로리나 나간다면 이것 때문에 칼로리 부족 상태로 먹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유지 상태로 먹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즉, 계산에 넣지 않은 작은 간식들 때문에 나가는 칼로리와 들어오는 칼로리가 같아져서 살이 안 빠지는 정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을 수 있죠.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정체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루 동안 입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칼로리는 꼭 적어두셔야 합니다. 다음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라고 몸을 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소비하는 칼로리에는 기초대사량도 있지만 활동대사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니까 힘들어서 그냥 원래 걸어다니던 곳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 걸어갈 거리를 그냥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활동량을 평소보다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보다 활동량을 줄이면 그만큼 칼로리 소모량이 떨어지므로 정체기가 더 일찍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므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래 활동하던 활동량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운동을 통해 활동량을 늘려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저한테 잘 맞았던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일주일에 한번 날을 정해놓고 원래 먹던 양보다 600에서 800칼로리 정도 되는 칼로리를 더 먹는 식의 치팅데이를 정해놓았습니다. 저 600에서 800칼로리로 평소 포만감이 적어서 먹고 싶어도 줄여왔던 치즈케이크, 밀크쉐이크 같은 제가 좋아하는 달고 맛난 음식들을 먹어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분 전환이 되니까 남은 6일간은 원하는 칼로리 이하로 잘 먹고 운동도 더 힘을 내서 더 많이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즐거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칼로리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아야 살이 빠지는 것은 맞으나 일주일에 하루 정도 작은 일탈을 하는 것 정도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적게 먹기만 하면 언젠가는 폭식을 할 수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적게 먹지 못하겠다 하고 아예 다이어트를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치팅데이를 통해 폭식과 다이어트 포기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정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간단핏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쪽에 평소에 제가 먹는 음식들 위주로 포스팅을 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